네, 올 한해 정치권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첫 여성 대통령 시대가 막을 올렸지만 대화와 협력보다는 이 갈등과 대립으로 나를 지샜는데요. 네, 과연 여야는 2013년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새누리당 이해운,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함께 올해 결산 그리고 내년 전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현안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온 거는 일단 분위기가 좀 좋아 보여요. 네.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많이 접근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대표가 들어가서 안에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밖에 있는 저희들로서도 사실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네. 간간히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가 조금씩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 정도, 그 정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원래 본회의를 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이 국정원 개혁안 때문에 못 열고 오늘로 미뤄진 건데 사실 이 예산안 처리를 미룰 정도로 이게 중차대한 문제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산안 처리 미룰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질문하시면 그런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네. 답변하는데요. 네. 이건 연계라기보다는 어떤 대통령님의 약속 또 여야 사자회담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어떤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꼭 연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합의된 약속을 지켜라.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 늦게까지 어제 여야 간사가 협의를 했거든요. 네. 김재원 간사 그리고 민주당의 문병호 간사 어젯밤에 그 비공식 회의가 끝난 뒤에 한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에 무슨 또 합의문을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은 뭐 사실과는 다른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이었고 그것은 뭐 협상의 결과를 좌우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상당한 이견이 있어서 그동안에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이견을 계속 좁히고 마지막에 원내 지도부까지 가세해서 이견을 좁혀서 거의 법률 규정에는 합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문안을 확정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네, 전임위원회를 하기로 오래전에 합의를 했고 다 보도도 됐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지금 확실한 제가 믿을 수 있는 정도의 공표가 안 됐어요. 두 번째는 이제 정보위의 정보위원들을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회 정보위의 국회 직원을 충원하기로 했어요. 그 부분도 입법사항은 아니고 처리사항이에요. 그 부분도 원내대표들이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공표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오 문제와 관련해서 법의 내부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내부 규정을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선언해야 돼요.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이 국정원 개혁안 관련해서 정보위 전인 상임위와 뭐 등등해서 이게 입법 과제가 있고 처리 과제가 있는데 네. 입법 과제는 일단 좀 됐고 처리 과제에 대해서 여야가 좀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민주당의 얘기였거든요. 근데 사실 새누리당에서도 이 정보위를 상설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동의하는데 이제 전임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지금 쟁점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전임이냐 아니냐는 뭐 그렇게 예산안을 처리를 지연시킬 만큼 서로가 여야가 그렇게 중대한 문제라고 볼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이견이 있어서 아직 마무리를 못 쳤다. 이거보다는 서로 절충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사실 일요일 날 김한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새누리당에서 사실 그 기존에 있던 합의안을 뒤집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불만을 나타냈거든요. 좀 협상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협상 과정에 늘 진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야 간의 진통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현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임위원회 문제는 이미 공표가 된 내용이거든요. 언론과 방송에 공표되었고
이건 기정사실화된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전임위원회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타결된 걸로 보고 주장하려는데 사실 전임위원회 문제는 법률 문제가 아니라 국회 내에서 처리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문 작성의 필요성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야가 서로 신뢰가 충분하다면 그것도 우리가 서로 양해를 구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 규정이 처리됐다 하더라도 내부적 처리할 문제는 합의사항으로 정하는 게 보다 확실하게 하고 믿음 주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아마 쟁점은 그 부분보다는 네. 소위 이제 국정원의 정보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오, 예. 아이오가 국가기관이나 이런데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것을 못하게 네. 어느 정도 선에서 그 합의문을 적느냐 아마 여기에서 더 오히려 이견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임화보다는. 네. 아니, 대체로 그 문제는 좀 타결이 된 걸로 저희가 아이오 어제 저녁에 문제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여당에서도 그 대승적으로 좀 받아들이는데 이제 그래서 법 제안은 안 하고 처리 규정으로 하기로 한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저희 여당은 법 제안은 어렵다. 왜냐하면 너무 구속력이 강화되고 그러면 네. 사실상의 국내 파트를 없애는 것과 실질적인 효과가 같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라고 네. 얘기해 와서 이제 여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막판에는 이제 법 제안은 안 하는 걸로 여야가 간 것 네. 같고요. 네. 처리 규정을 어떻게 문구를 정하느냐 이 부분에서 지금 합의가 안 된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들어온 그 정부에 하면 법제화 문제도 사실상 타결된 걸로 어제 한 12시까지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법제화 문제는 또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야당 간사, 여당 간사가 나오셔서 각자 이해한 바대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네. 서로 합의된 부분이 아니고 본인이 이해한 바가 마치 합의된 것처럼 언론과 국민에게 알려지는 그런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뭐 처리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전망해봐도 될까요? 글쎄요, 뭐 그러기를 바라죠. 모든 네. 국민이 저희도 포함해서. 그래서 아마 최대한 서로 합의를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뭐 자정전까지는 준예산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국민들께서 막판 타결을 좀 이해해 기대해봐도 네. 될까요? 근데 이미 일단은 이 문제는 뭐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으니까 네.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근데 어제 그 철도 노조 파업 끝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올해 가장 큰 정치권의 성과가 아니었나 네. 그렇게 보는데 이원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사실 많은 분들이 그 해를 넘기지 않기를 많이 바라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노사 물론이고 국민들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치권이 어느 정도 중재의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실상 이제 철도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기를 원하신 측면도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물꼬를 정치권이 터주는 그래서 국민들 앞에 모처럼 정치권이 칭찬을 받는 네. 그런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철도 민영화 문제는 사실 여야 간의 의견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영화 문제는 뭐 우리 철도 노조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도 받을 수 없다는 거고요. 다만 이번 자사를 통해서 경쟁 체제를 갖추는 거는 철도 파업을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국토위 차원에서 합의를 된 거죠. 민영화 문제는 여러 가지 뭐 문제점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커다란 폐해를 가져온다고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민영화 문제는 여전히 논란과 어떤 쟁점상으로 남아있다고 봐야죠. 네. 근데 민영화 문제는 처음부터 정부가 절대 안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민영화라 볼 수 있는 어떤 근거와 소지도 없는 상황에서 이 네. 파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논란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정부도 안 하겠다 그러고 정부도 할 생각이 전혀 없고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다 강구했고 네. 근데 이제 노조는 계속 민영화라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민영화 한다 안 한다가 지금 논란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로 봅니다. 저는 뭐 이해운 최고위원님 말씀을 참 존중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철도 노조는 그런 거죠. 이 자회사의 경쟁 체제가 민영화의 전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유럽에서 그 민영화로 가는 단계의 전 단계로 그런 형태의 그 경제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민영화의 전 단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주당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만약 민영화를 대통령께서 안 하신다, 또 이건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렇다고 법률을 명문화시키자. 이걸 진작부터 이제 요구했는데 사실 그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네. 근데 법률을 명문화시키기는 어려운 게요. 예를 들면 어떤 산업은 민영화 안 한다라고 법문에 명문화를 시키게 되면 물론 한미 FTA에 네. 충돌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만이 아니라도 그럼 모든 공기업들이 다 나서서 파업하고 데모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민영화 절대 안 한다는 법을 명문화해달라.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소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좀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올 한해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잖아요. 올 한해 정치권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양승조 최고위원님께. 예. 한마디로 금년 정치권은 어떻게 평가하기가 참 그 죄송스러울 정도로 불통과 대결의 정치였다. 네. 정치 실종 시대였다. 한 해였다. 그렇게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통, 네, 정치 이은채 실종 의원은 시대였다.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시겠습니까? 너무 이제 과거에 매달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누가 불법을 했는지 하는 시비는 별도로 가리라고 기구와 절차가 있지요. 검찰과 법원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 국회까지 끼어들어서 국회가 완전히 본연의 임무를 내팽개치고 민생과 예산을 도외시한 거 아니었습니까? 사실 네. 한 해의 마지막 거의 끝마무리까지는 그렇게 1년을 보냈다는 것은 국민들 앞에 정말 송구하고 면목이 네. 없는 거죠. 네, 올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짧게 녹취로 한번 준비해놓은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네. 한번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국회가 새로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정부조직법이 협상 진전이 없는 것은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는 집권당의 무기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부 불복 세력과 연합해서 다음 지방선거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새누리당의 거짓의 장막이 거치지 않는 한 민주당은 결코 진실의 천막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정책 책임을 져라, 무슨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분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경위에 대해서 더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네, 굵직한 이슈들을 하나씩 봤는데 무엇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이번 정치권을 정말 뜨겁게 달구지 않았습니까? 네.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정말 대선 거의 직후부터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일단 많은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야당까지도 그래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잔 말이냐라고 네. 물어보면 아니라 그러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누군가 법을 어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지라고 있는 별도의 법적 기구와 절차에 맡기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분들도 주장하시는 대로 앞으로 이런 의혹을 받을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만들자 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게 이제 국정원 특위나 이런 데서 지금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를 1년 내내 그거를 끌고 왔다는 게 정말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철 의원님, 지금 특검 얘기는 다 끝난 게 아니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 12월 3일에 여야 사자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그 회담 내용 중에 특위 설치와 특검의 계속 논의는 별개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검은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한마디 말씀드리면 사실 국정원이라든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 선진국가에서 국가 최고 정부기관이 대선 개입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실제 엄청난 그 국기 문란행위고 혼종 유린행위죠. 이 문제를 왜 우리가 특검을 주장하느냐? 이 검찰 수사를 잘했습니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번에 군 사이버사령부 어떤 셀프 수사에도 보여줬듯이 국민을 볼 때 굉장히 미진하고 의혹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자. 그래서 앞으로 나가자. 그런 차원인데 저희가 이제 새누리당에 대해서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특검을 정말 과단성 있게 수용해서 이 대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자. 저는 그러기를 바라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특검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죠. 특검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민주당도 본인들이 여당에 있을 때 주장해 오시고 관행처럼 굳어져 오는 원칙이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기다려보고 그 결과가 국민적 공감대가 미진하다, 미흡하다는 공감대가 생기면 그때 이제 특검을 하는 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되고 나면 그때 판단하자라는 새누리당의 입장이고 지금 아까 이제 양특을 얘기를 하셨는데 특검과 특위 중에
두 개를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둘 다 받기 어렵다는 거였지만. 근데 이제 새누리당은 어쨌든 민생을 위해서 그 특검은 안 되지만 특위는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갑자기 이제 두 개의 숙제를 더 얹으시면서 정치개혁 특위도 하자.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거 하나가 연계를 하자. 민생과 예산 연계를 하자. 두 개 숙제를 갑자기 더 내시면서 네. 두 개 중에 하나를 받아들였더니 갑자기 네 개로 만드시면서 세 개를 받아가신 거잖아요. 그래놓고 나머지 이제 하나 남은 것까지 받아내야 되겠다 그러시면은 이게 이제 사람 사는 세상에 이런 상식은 아니지 않나 하는 거예요. 네. 일단 12월 3일 날 여야 간의 합의 현상이라는 걸 좀 한번 지적해보고요. 네. 지난 그 18일이죠. 리서치비라는 여론 전문 기관에 조사를 했는데 이 특검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민들께 물어봤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면 51.7%가 특검에 도입해야 된다. 네. 한 30% 특검에 반대한다는 여론인데 실제로 국민 여론도 특검을 도입하자. 네. 이 문제 여론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특검 얘기를 길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이게 오늘 사실 연말이고 하니까 훈훈한 얘기 한번 해보죠. 맞습니다. 이현 지금 민주당 올해 잘한 거 하나 좀 꼽아주신다면. 잘한 거 하나요. 이제 어젠가요. 이제 네. 철도 파업이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서 어찌됐든 민주당을 협조해 주셔서 국민들이 한 해를 파업 속에서 넘기지 않게 해주신 거, 도와주신 거, 네. 파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거, 그거 잘하셨다고 보죠. 네. 저는 어제 일도 아주 잘했고요. 또 제일 잘한 건 맞습니다. 근데 아주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보편적 양육수당이 실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민주당도 주장했지만 사실 새누리당이 결정하고 결심하였으면 도입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하여튼 저출산 극복에 상당한 청신호가 드리라 생각하고 네. 새누리당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그 소득세 최고구간 범위를 넓힌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여야가 좀 의견을 모았던 일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2014년 정치권 가장 뭐 시급한 쟁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쟁점이라기보다는 국민 모두의 염원이기도 하고 여야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요. 네. 이제 정치가 자꾸 쟁점이 되는 부분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부분에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새해에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네. 민생 문제고 경기 활성화와 공정한 경제 질서를 동시에 확립하는 것.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여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민생 해결에 앞장서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고요. 예, 무엇보다 내년 초에 제일 먼저 해결할 과제는 국정원 국가기관이 대선 개인문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저는 그 해결의 시발점이 특검을 도입해서 그거 맡기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게 해결돼야만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힘차게 출범할 수 있고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이제 특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좀 페어플레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